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사랑하는 남자 인사남TV의 조찬 대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좀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요 돈 버는 인테리어 꿀팁 중에서도 욕실 편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욕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여러분들 관여도라 그러죠. 관심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다른 공정들에 비해서 그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죠. 세 번째는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숙련되어 있는 현장의 반장님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과물이 굉장히 천양지차로 차이가 난다는 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욕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안전, 특히 누수, 그 다음에 타일의 탈거 이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분들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잘 보시고 인테리어를 하신다 그러면 보다 성공적으로 만족스러운 욕실 리모델링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요 욕실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욕실 시공 공법 중에서 덧방 시공이라는 게 있고요, 떠바리 시공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욕실에 덧방 시공이냐 떠바리 시공이냐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면 간단합니다. 욕실에 대한 프로세스, 즉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쉽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덧방 시공이라고 하면 3박자 3번 정도의 현장의 공수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위생도기 철거팀이 들어가죠. 철거팀이 진입을 해서 세면대, 양변기, 앞에 있는 수건장, 젠다이 뭐 이런 위생도기들을 다 철거해서 빼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현장의 욕실에서는 타일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타일팀이 들어가서 타일 위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작업, 그 타일 위에다 다시 한번 타일을 붙인다 해서 덧방입니다. 쉽죠? 그래서 타일을 붙이고 나면 이제 타일이 양생되고 매치까지 다 정리가 돼서 타일이 좀 짱짱하게 잘 붙어 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위생도기 팀이 설치팀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위생도기를 설치하고 천장에 도움을 설치해드리고 파티션 설치해드리고 수건장 설치해드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전반적으로 욕실 리모델링이 완성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떠바리 시공이라는 건 뭐냐, 위생도기에서의 이 철거팀이 들어왔을 때 위생도기만 철거해내는 게 아니라 이거 위생도기 철거가 다 끝나고 나면 타일을 다 일일이 깨부셔서 철거를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말에서 또 죄송합니다만 이제 흔히 말하는 뿌레카라고 그러죠. 이 뿌레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타일을 일일이 두드려 깨거나 정으로 깨거나 아니면 그라인더로 다 해서 타일을 다 잡아 뜯어서 깨내고 이 타일을 다 깨내고 난 다음에 갖다 버리는 작업이 한 번, 그러니까 위생도기 철거뿐만이 아니라 타일을 철거하는데 한 번. 두 번째는 타일을 우리가 깨고 나면 제일 겁나한 게 그거죠. 이 방수층이 깨질 수 있다라는 단점. 그래서 이 방수를 다시 한번 오롯이 해내는 전문 방수팀이 한 번 더 들어옵니다. 전문 방수를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를 완전하게 여러 번 방수를 해서 완전하게 끝내고 나면 다음에 이제 타일팀이 들어오죠. 그래서 타일팀이 들어올 때 이 타일에 흔히 말하는 세라픽스라고 하는 이 본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시멘트 몰타를 여기다 떠서 이 떠붙인다라고 해서 떠바리 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콘크리트 벽에다 타일을 다시 붙인다 그래서 떠바리 시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타일이 완전하게 양생되고 매치까지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위생도기 설치팀 들어와서 위생도기 설치하고 돈 설치하면 이렇게 다 끝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욕실을 리모델링 할 때 공정의 순서에 따라서 덧방이냐 떠바리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리모델링을 할 때 우리 집은 덧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떠바리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의사결정하기가 난해한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덧방 시공과 떠바리 시공에 대한 장단점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덧방 시공에 대한 장점은요, 공사기간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뭐 아주 빨리 하는 경우는 더 빨리 해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욕실 한 2칸 정도 리모델링 하는데 3일이면 끝나죠. 철거해내고 타일 붙이고 양생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고. 근데 이제 떠바리 시공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타일을 철거하고 폐기하는 비용, 그 시간이 들어간다는 의미고 전문 방수를 할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덧방을 선택할 수도 있고 떠바리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어떻게 산정된다? 재료비, 인건비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들이 뜬금없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진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 욕실 덧방 시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가 우리 한 3단계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떠바리 시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일단은 타일을 깨야 되고 갖다 버려야 되는 이 타일 철거에 대한 공정이 한 번 더 들어갔고, 또 전문 방수를 위한 공정이 하나 더 들어갔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수, 재료비,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비교적 합리적이고 저렴하다는 건 덧방 시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공이 비교적 쉽고 하자 보수가 용이하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아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냥 타일만 다 타일 이 면에다가 유생도기만 잘 철거되고 나서 타일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수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시공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집의 욕실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시멘트 콘크리트가 되어 있고 시공사가 방수를, 전문 방수를 완전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타일이 덮여져 있어요. 그 타일 위에다가 또 한 번 타일을 덮는 거기 때문에 누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 쓰거나 겁을 낼 필요가 거의 없죠. 왜? 방수가 완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일이 1차 쉴드 쳐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번 더 타일로다 쉴드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떠바리 시공을 할 때 이 떠바리 시공의 어떤 장점은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완전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구옥이라고 그러죠. 오래된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덧방 시공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덧방 시공은 계속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나중에 저희들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긴 할 건데요. UBR이라고 해서 유닛 바스룸, 그래서 이 욕실을 공장에서 우리가 마감재를 선정을 해서는 그 유닛처럼 만들어내는 그런 공법들이 있어요. 뭐 원래는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공법이긴 한데 이런 공법들은 방수가 완전하게 되어 있지도 않고요. 또 UBR 공법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친구들은 타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철거를 해내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 우리 욕실에 대한 어떤 배관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변경시켜 보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 떠바리 시공이 아무래도 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덧방 시공에서 가장 좀 우리가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인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일의 탈거라든지 무너짐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타일이 콘크리트 벽하고 완전하게 잘 붙어 있지 않은 상태 위에다가 그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다시 타일을 덧방을 해놨을 경우 타일이 이제 접착력이 약해가고서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생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덧방에서는 좀 약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아무래도 떠바리 시공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다 뜯어내고 기존 콘크리트에다 다시 그냥 타일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견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활용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덧방 시공을 할 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그 인테리어 이제 처음 하시는 초보자 고객님들께서 물어보시는 것들이 공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타일은 일반적으로 약 0.8cm, 그러니까 8mm 정도가 되는 두께인데, 기존에 이제 타일이 붙여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타일을 더 붙이게 되면 1cm 정도가 조금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에 반해서 떠바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타일을 다 제거해서 붙이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활용도가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덧방 시공을 할 때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시공 횟수에 대한 제약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서 덧방 시공은 약 2번 정도를 권장하거나 2번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덧방 시공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여러분들도 쉽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욕실 들어가셔갖고요, 문을 열어보고 요 문 뒤쪽에, 그러니까 이제 문선 몰딩의 뒤쪽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살짝 대보십시오. 그래서 이 타일이 문선 몰딩보다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여기다 덧방을 한 번 더 붙여도 되겠구나, 2번 더 붙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미료성, 마감이 깔끔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문선 몰딩하고 타일하고 1대1로 다 딱 플랫하게 돼 있다. 그러면 그 타일 위에다 한 번 더 붙이면 문선 몰딩보다 타일이 좀 더 튀어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마감이 예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어떤 마감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덧방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타일 위에다 다시 한번 붙이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욕실에서 벽 타일을 붙일 때요, 약 한 12박스에서 13박스 정도의 타일을 붙여요. 그러면 이제 무게로 환산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느냐, 약 300kg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벽에다가 타일을 붙였을 때 약 300kg가 다시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300kg를 잘 오롯이 받아줄 수 있는 접착력이 되는 파운데이션이 돼야지만 덧방 시공이 가능하겠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면 이 300kg가 여러분 샤워하다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덧방 시공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콘크리트 벽에 있었던 타일들이 오롯이 잘 붙어 있는지에 대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이동탄이다, 아무리 새 아파트다 하더라도 실제로 타일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다 일일이 두드려 보죠. 놓고 해보면 타일이 텅텅텅 비어있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텅텅텅 비어있는 소리가 나는 타일 같은 경우는 뜯어내면 그냥 뜯어져요. 특히 이게 1동탄보다 죄송합니다만 2동탄의 새로 지은 아파트인 경우들이 오히려 더 그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존 타일이 완전하게 잘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좁아진다라는 점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반대하는 의견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좀 기초적인 그런 질문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덧방 시공하면 사장님 좀 많이 좀 좁아지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특히 문을 열고 닫을 때 슬리퍼가 자꾸 거슬리거나 걸리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파트를 새로 지어난 아파트, 그러니까 즉 덧방 시공을 하나도 하지 않은 아파트인 경우에도 문을 열고 닫을 때 슬리퍼가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덧방 시공을 했기 때문에 슬리퍼가 걸리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시공할 때부터 요 문턱과 밑에 있는 구배, 그러니까 타일의 그 욕실의 바닥의 깊이를 완전하게 많이 깊게 안 해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일의 두께는 얼마다? 0.8cm, 8mm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이제 본드를 우리가 발라서 하게 되면 약 두께가 1cm 정도가 본래의 공간에 비해서 좀 두꺼워지게 되는 건데 1cm 정도가 두꺼워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느냐?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덧방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좁아지는 것 때문에 이 컨설을 하신다는 건 좀 기우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떠바리 시공의 단점은 뭐냐? 제일 큰 게 비용이 비싸진다는 점이죠. 공정이 추가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타일 추가, 타일 철거 추가, 전문 방수 추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이 추가돼요. 본래 우리가 덧방 시공할 때보다 떠바리 시공 같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사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도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 추가, 공사 기간 추가, 그리고 공정 추가, 인건비 추가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아까보다 우리는 비용에 대해서는 재료비와 인건비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추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진다는 말씀이에요. 반면에 여러분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 떠바리 시공을 할 때 타일을 깨잖아요. 이 타일을 깨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얼마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보다 일이 힘든 작업이고 약 300kg 정도가 되는 타일을 다 깨고 난 다음에 이 폐자재를 얼마를 주면 우리가 갖다 버리고 처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떠바리 시공에선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되는구나,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 길어진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죠. 방수층이 깨질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여러분들하고 디자인을 하면서 웬만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덧방 시공을 좀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그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 덧방 시공을 많이 했다든지 구옥이라든지 레이아웃을 바꾸게 되는 경우에는 방수에 대한 부분은 아주 신경을 많이 써가면서 이 떠바리 시공을 해드리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공도 좀 복잡하죠. 공사에 대한 공정이 많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하자 보수하는 것도 좀 복잡합니다. 떠바리 시공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욕실을 덧방 시공하고 떠바리 시공할 때 좀 유의사항들이 있어요. 우선은 덧방 시공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들이 다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만 해결해 주면 됩니다. 시공하기 전에 인테리어 현장의 담당자가 뭐 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PM이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시공을 철거하시는 분들도 다 타일을 한 번씩 두드려 보죠. 우리는 그게 거버넌스예요. 한 번씩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고 이걸 다 탈거가 쉬운 친구들은 탈거를 해내고 나서 시공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만 잘 정리가 되면 덧방 시공 언제든지 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떠바리 시공에서 제일 우리가 유의할 점은 첫째도 누수, 둘째도 누수,
셋째도 누수입니다. 누수는요, 여러분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남이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층이에요. 거기만 이제 피해가 뭐 천장에서 누수가 난다 요것만 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가구라든지 집기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같이 확장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누수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덧방 시공이 아무래도 비용적인 면, 공사의 기간적인 면, 시공에 대한 편리성, 누수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어느 정도 감당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덧방 시공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요 덧방, 그 다음에 떠발이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 그 다음에 공정의 프로세스, 장단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인테리어, 특히 이제 욕실을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들을 좀 잘 숙지하시고 난 다음에 욕실 인테리어에서 마음에 드는 욕실 인테리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설명을 드렸던 이 동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